요즘 금이나 달러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저희 손바닥 경제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이라도 이 안전자산에 투자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투자 적기인지, 만약 그렇다면 투자 시 유의할 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금, 달러, 채권, 비트코인 이런 것 중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금은 조금 가지고 있고요. 금 갖고 계세요? 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절정이었을 때 팔았습니다. 절정일 때 파셨다고요? 네, 절정일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수익을 많이 받고 네. 지금 이제 금을 조금 보유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보니까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자산도 있고 안전자산도 갖고 계시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는 자산이 금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금의 귀환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요즘에 금 투자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통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하나농협은행에 네. 올 상반기에 골드바 판매액이 무려 324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이구.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네. 정도, 한 91%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사실 이것도 더 놀라운 사실이 6월에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금이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네네, 물량이 없어서 골드바가 없어서. 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2%, 91% 정도 증가됐다.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정사업본부도 5월부터 사실 골드바를 판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2억 원씩 매출이 하루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2억 원씩. 그러니까 왜? 많이 지금 찾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 국제 시세 가격도 있습니다. 뭐냐면 6년 만에 온스당, 그러니까 1온스가 우리나라로 단위를 환산해 보면 한 28g이고요. 네. 28g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7.5돈입니다. 7.5 7.5돈에서 1,400달러 돌파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서도 굉장한 그 수익률이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의 역상관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금에 대한 관심이 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이 굉장히 많은 투자의 가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있어서 네네. 금이 좀 잘 팔린다라고 봐도 네. 될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은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돈이 오갈 데가 없어요.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식 지금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거예요. 네. 재미가 없어서 사실 요즘 주식 투자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가야 되는데 네. 부동산 규제 때문에 다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안 되고 부동산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투자가 좀 단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돈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전자산 중에서는 1순위 금이죠. 금이죠. 그래서 금에 이제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네네.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 쪽으로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는 좀 잦아들긴 했고 정부에서도 네네. 부인을 한 내용이긴 한데 그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네네. 대한 움직임도 네. 이 금 같은 안전자산을 찾는 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위 절삭입니다. 그러니까 네. 1,000원이 1원 되는 건데 네. 그게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 쪽으로 자꾸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많아졌죠. 사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강남 부동산이 매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 당시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폐 개혁을 해? 그러면은 이제는 실물자산 쪽으로 이제 투자처로 옮겨가야겠다.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좀 단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부동산은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패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인식을 하시거든요.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아니면 금을 사게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이 항상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는 금, 부동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리디노미네이션의 이슈가 이번 연도 초반에 나왔는데 예. 부동산 약간 변화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금도 인기가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 금값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네네. 현상이니까요. 과거에 금값이 올랐던 시기를 보니까 2010년 하반기 그때 네네. 금값이 20%나 폭등을 했는데 그 당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슈가 있었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끝난 게 아니죠. 네.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이제 시작입니다. 경제 보복까지 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에 22% 담당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일본이 알기 때문에 건드는 상태고 네. 두 번째로는 부채로 인한 글로벌 위기도 있죠.
사실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한 2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됐고요. 그러니까 한 40%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중심으로 부채가 3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한다.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실험적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 예를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거, 뭐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운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불확실성이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불안하신 거죠. 예, 불안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계속 돌리게 되고 특히 강남 큰손 중심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강남 쪽에서 먼저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손들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으로 몰리는 현상이 확실히 뚜렷하게 좀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금이 아니어도 달러나 또 네네. 채권 같은 데도 뭉칫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 하면 따지는 게 금, 달러, 네. 채권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 다음에는 이제 채권이거든요.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국채가 많습니다. 그다음 회사채죠. 안전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돈을 떼일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재미있는 통계 자료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당신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실제 1위가 이제 미국 채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 채권이고요. 세 번째가 금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채권을 자꾸 이렇게 한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부는 굉장히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네네. 채권 되게 안전자산에 포함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권 중심으로 조금 투자를 하겠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실물 경제에서도 지금 투자자 중심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는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네네. 반대로 위험자산을 회피한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위험자산 하면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주식이죠. 예. 뭐 이것도 통계에 나와요. 실제 2008년도에 1일 거래 금액이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됐는데요. 네. 이번 달 들어와서 7월 달 들어와서 이게 4조 4,200원 정도 됐습니다. 1일. 그러면 20%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가치, 아니면은 수익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고요. 상장사 1위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이번 연도입니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26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26조,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년 대비해서 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SK 하이닉스잖아요,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컨센서스가 3조 나왔는데 이게 6분의 1, 완전히 뭐 정말로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네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암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주가가 한 290선 선, 2000선 초반인데 2007년도에 주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 네. 말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겠네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선 야 이거 주식해도 너무 실망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위험자산이 이런 주식에 돈을 넣지 못하고 차라리 뭐 안전자산 쪽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투자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위험 자산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와서 뭐 안전 자산 쪽으로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못 간 소위 네. 말하는 저희가 부동 자금이라고 네, 하는 부동 자금. 부분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부동자산 하면은 단순히 이제는 투자를 갈피를 못 잡아서 잠깐 이렇게 넣어놓는 통장, 보통 이런 요구불 예금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또한 채권이죠. MMF라든지 CMA 통장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금이 얼마면 무려 965조 원이 됩니다. 무려 1,000조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투자처를 못 찾아서 내가 이런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잠깐 돈을 넣어놓은 자금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투자 상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그만큼 안전하게 이제 돈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명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투자처가 생기면 바로 투입될 수 있기 움직일 수 때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돈으로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달러, 채권에 투자하면은 원금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네네네.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골드바를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부가세라는 게 붙죠. 아, 예, 그렇죠.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10% 이상 나야지만 사실 골드바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을 가치가 생기는 가치가 거죠.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은행 금통장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내가 만약에 그 1g당 5만 원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넣어놓잖아요. 네. 그럼 20g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 시세에 따라서 나의 투자의 어떤 금액이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전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원금 네. 보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이다 보니까 원금 보존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달러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달러 정기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험도 아세요. 달러 보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 뭐냐면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은 중도 만약에 해지하게 된다 그러면 중도 해지세 굉장히 셉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지금까지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